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샘플 앤 홀드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앤 홀드 회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컨티뉴스 타임의 시그널들이 있죠.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들을 해서 이렇게 특정 시간에만 특정 시간의 신호를 샘플링 하는 겁니다. 샘플링해서 이 신호들을 이렇게 홀드 하겠죠. 이렇게 홀드 하겠죠. 여기서 또 샘플링하고 홀드하고 샘플링하고 홀드하고 샘플링하고 홀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컨티뉴어스한 그 시그널들을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그 샘플링하는 회로들, 이산 시간으로 바꿔주는 이런 회로들을 샘플링하고 홀드하는 회로, 샘플 앤 홀드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 샘플 앤 홀드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스 스위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두 노드 사이를 어떤 스위치로 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두 노드 사이를 이렇게 스위치로 이어주면 이 스위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위치의 특성 크게는 두 개입니다. 이 스위치의 특성이 어떻다라고 하면은 이 스위치가 우선은 이제 열려 있다, 혹은 스위치가 닫혀 있다, 이런 말을 쓰겠죠.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다, 혹은 스위치가 쇼트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이 스위치가 이 두 단자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다, 스위치가 닫혀 있다, 혹은 스위치가 열려 있다, 오픈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위치가 오픈된 스테이트가 있고 닫혀 있는, 쇼트되어 있는 스테이트, 혹은 클로즈되어 있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이 두 단자 사이를 스위치가 닫혀 있다고 칩시다. 이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 두 단자 사이가 마치 어떤 저항이 하나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닫혀 있을 때는, 이 두 단자를 연결할 때는 이 두 단자 사이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 혹은 이 두 단자 사이를 이렇게 끊어놨어요. 끊어놨을 때에는 이 두 단자 사이를 얼마나 잘 끊어놓느냐가 그 주된 스위치의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 두 단자 사이가 닫혀 있다. 그때는 이 스위치가 온 되어 있을 때, 닫혀 있다거나 쇼트되어 있다거나, 혹은 스위치가 온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두 단자 사이가 얼마나 저항이, 이 온 되어 있을 때 온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온 레지스턴스가 얼마나 작으냐, 혹은 얼마나 0에 가까우냐 라는 그 파라미터로 이 스위치의 특성들을 얘기를 하고요.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스위치를 열고 싶어요. 스위치를 열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이쪽 노드하고 이쪽 노드를 완전히 분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주 약하게 전류가 살살살살 새요. 이런 것들을 리키지라고 부르죠. 리키지라고 부르고, 만약에 아주 작지만 나노암페어 이하의 피코암페어 수준의 굉장히 작은 커런트지만 커런트가 흐른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의도하기에는 이 두 단자를 끊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기 이 양단 사이에 이 오프 저항이, R 오프가 무한대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이 리키지 커런트 때문에 이렇게까지 크진 않고 보통 기가옴 내지는 수십 기가옴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죠. 자, 단순하게 이제 어쨌든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로직에서 대부분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그 피모스의 경우에는 피모스의 게이트가 0이면은 쇼트죠. 피모스의 게이트가 1이면은 온이 됩니다. 피모스 게이트가 1이면은 오프가 됩니다. 오프되어 있을 때는 저항이 무한대, 여기 양단 사이 저항이 무한대, 여기가 쇼트되어 있을 때는 이 R 온만큼, 저항이 0이 아니고 온 저항만큼의 값을 가지게 되죠. 당연히 이제 MOS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 지금 일단 디지털 심볼로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VDD가 연결이 되면은, 이때에는 게이트 저항이 VDD일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 양단 사이를 쇼트 시켜가지고 R 온만큼 저항이 잡히게 되고, 여기가 로우가 되면은 그때는 오픈이 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모스 스위치의 온 레지스턴스는, 이제 일단 이 스위치가 온이 되고 나면은, 자, 이렇게 이 스위치를
이렇게 n모스로 구현한다 라고 가정하면 그때 여기하고 여기가 온이 됩니다. 온이 된다. 만약에 여기가 어떤 임의의 임의의 여기 이쪽도 임의의 전압이고 이쪽도 임의의 어떤 전압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가 가장 높은 전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VGS가 될지 이쪽이 VGS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n모스니까 이제 전압이 낮은 쪽이 소스가 되겠죠. 그때 어떤 쪽이 VGS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스위치가 켜졌어요. 켜져가지고 VGS가 충분히 이제 큰 상태가 됐습니다. VGS가 VTH보다 커가지고 VGS가 VTH보다 커서 일단은 이제 스위치가 온이 됐어요. 즉 양단이 쇼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여기 게이트 전압 여기 VGS-VTH는 굉장히 이제 큰데 그러니까 VGS가 VTH보다 커가지고 일단 스위치는 온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위치가 온이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이 소스랑 드레인 쪽을 쇼트를 시키겠죠. 그러면은 소스랑 드레인 사이로 어떤 커런트가 흐르게 되고 그때 이 온저항으로 인해서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 쪽에 이 TR이 켜졌을 때 온저항하고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작은 전압이 여기 I 곱하기 R만큼으로 해서 아주 작은 전압이 소스하고 드레인 쪽에 걸리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작은 전압에 걸린다. VGS-VTH는 이제 그러니까 VGS는 VTH가 큰데 그때 VDS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굉장히 작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게 언제죠? 리니어 리즌이죠. 보통 스위치들은 리니어 리즌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리니어 영역에서의 전압 전류 관계식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ID인데 ID 센 말고 ID 리니어 영역 전압 전류 관계식은 μNC 옥스 W/L에 VGS-VTH 마이너스 2분의 1 VDS 곱하기 VDS 혹은 뭐 VGS-VTH 곱하기 VDS 마이너스 2분의 1 VDS의 제곱 곱하기 여기는 채널렉스 모듈레이션에 의한 그 팩터들이니까 이번 무시한다 치면은 이제 요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ID 린을 VDS로 미분해주게 되면은 미분해주면은 ID 린 나누기 VDS 하면 저항의 역수가 되죠. 그쵸? V는 IR이니까 그래서 이 V분의 I의 역수에서 I분의 V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럼 이제 온저항을 구할 수가 있고 요렇게 μNC 옥스 W/L에 VGS-VTH VDS 분의 1로 스위치의 온저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위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트랜지스터로 스위치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스위치의 온저항이 100옴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기에 이 저항 성분 때문에 저항하고 뒤쪽에 있는 캡 성분 때문에 여기 신호를 이쪽으로 전달을 할 때 뭐 신호의 그 밴드에서 제한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저항을 줄여야 되겠다. 라면은 온저항을 줄이려면 μn이나 C옥스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죠. 그쵸?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저항을 줄이려면은 W/L을 키우게 되죠. 그쵸? 보통 그래서 L은 작게, W는 크게 하면은 이 스위치의 저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샘플 앤 홀드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캐패시터의 동작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은 여기 캐패시터가 하나가 있는데 캐패시터에 여기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을 V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서 여기 캐패시터로 양단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은 자, C가 아니고 I는 C 곱하기 dV/dt로 쓸 수가 있죠. 그쵸?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혹은 V는 C분의 1 곱하기 그냥 여기 이식보다 그냥 위의 식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이때 만약에 이제 여기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을 V라고 하고 캐패시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이 캐패시터 탑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면 당연히 여기로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이쪽이나 이쪽으로 뭐 전혀 혹은 여기로도 당연히 전류가 DC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DC 상태, 즉 회로가 멈춰진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dV/dt라고 하는 거는 여기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량이죠. 그쵸? 전압의 변화량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가지고 0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압의 변화량이 0이다. 전압의 변화량이 0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압이 변하지 않는다. 전압이 저장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고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V인이 들어왔어요. V인이 들어오고 여기가 Vout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가 닫히면은 Vout은 Vin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여기 Vin이 여기 캐패시터에다가 전류를 쭉 공급해가지고 여기 Vout이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 Vout까지 올라와요. 그러고 나면은 Vout이랑 Vin이 같아지면은 Vout하고 Vin이 같아지면은 이제 이쪽 여기 이 저항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 스위치가 저항이라고 치면은 Vin하고 Vout 전압이 같아지면은 Vin에서 Vout 쪽으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엽니다. 스위치를 열어요. 그럼 이제 Vout이 Vin까지 따라온 상태예요. 그럼 그 상태 스위치가 열리면은 그때는 여기 전압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 스위치가 닫혀 있는 구간, 이 스위치가 닫혀 있는 구간에서는 샘플링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샘플링은 이런 그 임펄스 펑션으로 샘플링한 거를 의미를 하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트래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Vout이 Vin을 따라간다. 트래킹하고 있다.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트래킹. 그리고 그 뒤에 스위치가 열리면은 그 뒤에는 홀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샘플 앤 홀드 혹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트랙 앤 홀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파형이 이게 Vin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때 여기 이 스위치를 구동하는 클럭을 이렇게 샘플링 클럭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만큼 구간에서는 신호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죠. 따라가다가 그 다음 여기 이쪽 구간에서는 신호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신호를 따라와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신호가 멈추고 이쪽 구간에서는 신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클럭이 로우인 구간에서는 신호가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구간에서는 신호가 이렇게 따라가죠.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신호가 멈춰 있고 따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퀀타이즈 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변화된 그런 시그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온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이 PMOS랑 NMOS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NMOS 스위치가 있다고 칩시다. NMOS 스위치가 있는데 만약에 이쪽이 자, 이 NMOS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이 NMOS 스위치를 ON 시키려면은 여기 게이트에다가 VDD를 걸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소스 전압이랑 드레인, 이쪽을 소스라고 드레인이라고 합시다. 드레인 전압이 예를 들어서 여기 소스 이쪽을 드레인 이쪽 노드를 이렇게 캐패시터 연결한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소스 전압을 만약에 VDD를 한 1.8V라고 치고 이 NMOS의 VTH를 한 0.5V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NMOS 스위치에서 자, 여기 전압이 한 이제 1.8V였다. 1.8V였고 여기도 1.8V라고 게이트도 1.8V, 만약에 소스도 1.8V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 1.8V라고 높은 전압, 여기 1.8V라고 한 높은 전압이 이제 이쪽 전압은 처음에 0V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8V 전압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쪽 소스에서 여기 캐패시터를 충전하기 시작하겠죠. 쭉 올라오다가 여기가 이제 VDD VTH 정도까지, 그래서 1.3V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를 V out이라고 하고 여기를 V in이라고 합시다. V in을 이렇게 준 거예요. 처음엔 V out, V in을 여기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전압인데 이게 지금 V in입니다. V in을 이렇게 1.8V까지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V out은 여기를 처음에 이렇게 따라가겠죠. 따라가다가 1.3V가 되면은 이 1.3V보다 올라가서 여기 V out이 한 1.4V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VDD-VTH가 어떻죠? 0.4V죠. 그게 0.5 작죠. VG-VS, VGS가 0.4V밖에 안 되니까 VTH가 작아가지고 꺼지게 돼요. 즉 1.3V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VTH 그러니까 그 VDD-VTH 이상으로 전압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NMOS 트랜지스터는 이런 NMOS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여기 게이트는 높은 전압을 가해줘야지 높은 전압이 가해졌을 때 이게 ON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소스랑 드레인 혹은 뭐 드레인이랑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스위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여기 어쨌든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서는 그때는 그 여기로 만약에 드레인 쪽에 높은 전압이 걸려 있다. 높은 전압이 걸려 있으면은 이거를 반대쪽으로 높은 전압을 고스란히 전달시킬 수가 없어요. 즉 NMOS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게이트는 전압이 높고 그 다음에 소스랑 드레인은 이 낮은 전압 쪽에 적합한 이런 소자들이 됩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PMOS의 경우에는 이게 NMOS의 특성이고 PMOS의 경우에는 게이트는 전압이 낮아야지 ON이 돼요. PMOS가 ON이 되려면은 게이트 전압은 낮아야지 되고 이때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높은 전압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스위치가 신호를 잘 전달하려면은 온저항이 작아야 되죠. 온저항이 크다는 건 무슨 의미죠? 양쪽 단이 끊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NMOS의 경우에는 여기 전압이 그라운드부터 VDD까지 봤을 때 NMOS의 경우에는 전압이 낮은 쪽에서 저항이 작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잘 턴온이 됩니다. 스위치가 닫혔을 때 낮은 전압들을 잘 전달해요. 그 낮은 전압 쪽에서 여기 PMOS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무한대로 쭉 끊겨버렸으니까 저항이 무한대로 쫙 올라가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PMOS는 낮은 전압을 잘 전달할 수가 없어요. NMOS는 높은 전압을 잘 전달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은 여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겠죠. PMOS랑 NMOS를 같이 쓰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샘플 앤 홀드에선 당연히 이런 RC 딜레이가 존재합니다. 이때 여기가 V인이고 여기가 Vout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R, 물론 여기서 R은 온저항이 되겠죠. 온저항하고 C 가지고서 RC분의 1의 타임 컨스탄트를 가지는, 그러니까 RC분의 1의 폴을 가지는 1차 로패스 필터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빠른 신호들은 잘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스위치에서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차지 인젝션과 클럭 피드 스루라고 하는 이제 논 아이디어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펙트들이 있어요. 흔히들 이제 스위칭 노이즈라고 불리는 그런 이슈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를 가지고서 신호를 샘플링을 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V인이고 여기가 Vout입니다. 흔히들 여기 스위치를 아이디어란 스위치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 스위치를 이런 모스 스위치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 모스 스위치에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게이트하고 여기 소스라고 하면은 CGS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기생 성분이 원래 존재하고 있죠. 그쵸? 물론 여기 이쪽에도 이쪽 드레인이라고 하면 CGD라고 하는 성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게이트를 스위칭을 해요. 로에서 하이로 다시 로로 이렇게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로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는 여기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차지만큼이 여기 소스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펌핑이 돼서 넘어오겠죠. 그쵸? 그때 여기가 029 VDD라고 하면은 넘어오는 차지는 Q는 CV니까 그때 여기 소스 쪽으로 전달되는 델타 차지는 CGS 곱하기 VDD 만큼의 차지가 넘어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어떤 C라고 하는 그 샘플링 캐패시터가 있다고 하면은, 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CGS라고 하는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CS 샘플링 캐패시터가 있어요. 자, 여기 입력은 VE는 뭐 1V로 고정시켜 놓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스위치를 게이트를 0에서 1V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 게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한다고 치죠. 자, 그럼 그때 여기가 상승할 때 혹은 하강할 때 여기 클럭으로 이런 클럭을 가지고서 게이트를 구동을 해서 신호를 샘플링을 할 겁니다. 여기 샘플링은 클럭이 하이인 구간이 샘플링, 로우인 구간이 홀드, 하이인 구간이 샘플링, 로우인 구간이 홀드가 되겠죠. 그쵸? 그때 이 샘플에서 홀드에서 샘플로 바뀔 때마다 클럭의 변화가 있고, 이때마다 여기 게이트에 전압 변화가 생기죠. 게이트에 전압 변화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 델타 Q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델타 Q는 VDD 곱하기 CGS만큼의 영향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는 이 신호 닫혀 있을 때는 이 스위치가 닫혔어요. 하이가 됐어요. 하이가 됐을 때 여기는 VIN이 이쪽에 저장이 돼가 1V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VIN은 이렇게 1V로 고정이에요. V 1V 고정인데, 그때 이 델타 Q로 인해 가지고 CS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V 시그널을 여기서 샘플링하든지 여기 샘플링하든지 여기 샘플링하든지 항상 1V가 나오길 바라죠. 그쵸? 당연히 1V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 델타 Q로 인해서 Q는 CV니까 여기 델타 Q가 VDD 곱하기 CGS고, 이 델타 Q로 인해 가지고 CS에 보이는 그런 전압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이즈죠. 노이즈 전압은 CS 곱하기 델타 V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는 CS 분의 VDD 곱하기 CGS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델타 V만큼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클럭이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한번 튑니다. 그리고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한번 더 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클럭 엣지에서 여기 이 클럭 엣지에서 이렇게 스위칭 노이즈들이 튀게 되고, 이제 이런 스위칭 노이즈들의 양이 CS분의 VDD 곱하기 CGS 정도가 되겠죠. 즉, 그러면은 이런 스위칭 노이즈들로 인한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CS를 키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CGS는 위스 랭스 면적에 비례하는, 또 위스에 비례하니까 이 스위치의 온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스위칭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위치 사이즈가 줄어든다. 혹은 샘플링 캡이 늘어난다. 이러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스위치 사이즈를 줄이거나 스위치의 위스를 줄이거나 이 샘플링 캡의 캐패시턴스를 늘리거나, 그러면은 이만큼 뜨던 노이즈들이 이만큼으로 작게 줄어들게, 이만큼 뜨던 게 이렇게 작게 뜨게 되겠죠. 그쵸? 물론 이제 스위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은 스위치의 온저항이 커진다. 그래서 회로의 스피드가 느려진다 라는 단점이 있고, CS를 키우게 되면은 이 CS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커지게 되겠죠. R은 그대로 있는데 C가 늘어나니까 일단 RC 딜레이가 늘어나고요. 또한 여기 앞쪽에 이 V인의 출력 임피던스가 고정된 상태에서 CS가 늘어나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충전을 해줘야지 원하는 지점까지 올라오게 되겠죠.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기 클럭이 움직이면서 이 위에 쪽 패스를 타고 들어오는 이런 경로로 들어오는 것들을 클럭 피드스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스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그 온 돼 있을 때 아래쪽에 채널로 인해 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러다가 이 차지들이 이 클럭을 하이에서 로우로 내리게 되면 이 아래쪽 채널에 몰려있던,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 채널에 이렇게 몰려있던 차지들이 이 하이에서
로로 내려오면서 이 차지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그 임의의 자리들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원래는 벌크로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이 이 소스나 드레인 쪽에 정션을 타고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CS 쪽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 보다시피 이제 여기 뭐 CGD 쪽 혹은 CGS 쪽을 가지고서 게이트가 게이트 전압이 스윙을 할 때 이렇게 클러킹을 할 때 이 CGS나 CGS나 CGD를 타고서 움직이는 그 델타 C들 차지들을 이제 클럭 피드 스루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채널을 타고서 채널에 모여있던 이 채널 안에 캐패시터를 타고서 여기에 모여있던 이 COX 그러니까 게이트캡이죠. 게이트캡에 모여있었던 차지들이 채널을 타고서 이렇게 그 소스나 드레인 쪽으로 퍼져나가는 것들 이제 이런 현상들을 그 차지 인젝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여기 소스 드레인 있고 여기에 게이트 옥사이드 있고 게이트 캐패시턴스가 있으면은 여기는 게이트 여기에 폴리실리콘이고 벌크면은 우선 여기에도 이렇게 캐패시터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캐패시터가 이제 이 캐패시터 사이 이 캐패시터가 게이트가 하이고 벌크가 로였으면은 캐패시터 충전이 돼 있다가 이 게이트 여기 게이트를 하이에서 로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여기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차지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근데 그때 여전히 이 채널이 형성되어 있다가 채널이 형성되어 있던 채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로로 떨어지는 순간에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채널 경로를 타고서 여기 저장되어 있던 차지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스나 드레인 쪽으로 인젝션이 됩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차지 인젝션이라고 부르고요. 클럭 피드 스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차지 인젝션은 여기 이 게이트 옥사이드 게이트 캡을 타고서 게이트 캡 및 채널 내 경로를 타고서 이렇게 흘러가는 원하지 않는 스위칭 노이즈들, 이 차지 인젝션. 그리고 그러니까 페러스틱 캡들, 그러니까 CGD나 CGS를 타고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해서 주입되는 이런 그 노이즈들을 클럭 피드 스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럭 피드 스루나 차지 인젝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샘플링 캐패시터를 키워준다. 혹은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를 줄여준다. 두 가지가 답이 되겠죠. 물론 이제 스피드와의, 그러니까 이 샘플 앤 홀드가 얼마나 최대 밴드위스가 얼마냐 하고 노이즈하고의 그 트레이드 오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논 아이디얼리티는 주로 이제 클럭 피드 스루랑 이 차지 인젝션이 주된 논 아이디얼리티들이 되고요. 뭐 여기는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스위치의 논 아이디얼리티는 크게는 이제 그 클럭 피드 스루, 차지 인젝션, 그리고 스위치의 동작 범위가 되겠죠. 우선 이제 여기 당연히 이제 일단 이렇게 디퍼런셜 스위칭을 하면은 여기 전압이 위로 올라갈 때 이제 V 샘플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샘플이 로에서 하이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시점 로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순간에 여기도 스위치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차지 인젝션이 됐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순간에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도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스위칭 노이즈들이 클럭 피드 스루나 차지 인젝션이 그 양쪽이 동일하게 그 커먼 모드 노이즈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이 커먼 모드 노이즈들이 디퍼런셜 회로를 통해 가지고 다 상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우선 여기 이 S1하고 여기 이 S2하고가 완벽하게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전압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퍼런셜로 움직이게 되면 신호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이 순간에 샘플링을 하겠다. 이 순간에 샘플링 하면은 이때 파지티브 쪽 V인하고 V인 바하고가 전압이 다르죠. 그쵸? 그럼 이 다른 전압으로 인해 가지고 인젝션 되는 차지의 양이나 클럭 피드 스루 양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차지들이 제거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칭 노이즈들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의 오차, 두 개의 차이, 디퍼런스만큼이 서로 상쇄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엠모스의 경우에는 낮은 전압만을 잘 전달시킬 수 있고, 피모스의 경우에는 높은 전압을 잘 전달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애당초에 그러면 이 엠모스에서 만약에 아까 여기 엠모스의 게이트가 VDD였을 때 이쪽이 VDD-VTH까지밖에 전달을 잘 못한다 라고 하면은 아예 게이트 전압을 한 뭐 VDD 더하기 VTH 혹은 뭐 EVDD 뭐 이렇게 그 높은 전압으로 가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그 EVDD-VTH까지 전달할 수 있으니까 신호는 VDD를 넘어가지 않을 테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게이트의 맥스 전압 마이너스 VTH까지밖에 신호를 엠모스 스위치는 잘 전달을 못하는데 아예 게이트 전압을 올려주면은 신호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 그 모든 레인지의 신호를 다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클럭의 전압을 높여보자, 부트스트래핑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클럭 부트스트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클럭이 이렇게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진다고 치죠. 클럭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클럭은 하이 VDD였다가 로우로 떨어져요. 그러면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전압은 초기에는 그라운드였다가 VDD가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VDD에서 엠모스 이렇게 다이오드 커넥션 돼가지고 VDD-VTH만큼이 여기가 이제 원래 처음에 시작 전압입니다. 여기 전압이 그라운드에서 VDD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전압도 이쪽이 이렇게 펌핑되면은 이쪽도 같이 펌핑돼서 EVDD-VTH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전압은 이제 VDD에서 그라운드 떨어지게 돼요. 지금 원래 기본 상태에서는 여기가 VDD여가지고 여기도 지금 VDD-VTH였는데 VDD-VTH였다가 이제 그라운드에서 VDD로 올라가면서 여기 전압이 EVDD-VTH로 올라가고, 그때 여기 전압은 아직 이제 여기 인버터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EVDD-VTH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을 그라운드 떨어뜨려 이 스위치를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여기 전압은 원래는 여기 전압이 맥스 VDD까지밖에 못 가는데 이제는 EVDD-VTH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더 높은 전압까지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게 여기 파란색 라인이 기본 클럭이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부스티드 클럭으로 더 높은 전압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엠모스의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모든 범위의 전압들을 다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 뭐 EVDD-VTH인데 EVDD까지는 안 올라갔죠. 그쵸? 여기가 이제 약간의 타이밍 차이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으로 여기 차지들이 모조리 다 여기로 전달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가 EVDD-VTH로 올라가는 중간에 스위치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EVDD-VTH까지 올라가지는 않은 건데, 이제 그 필요한 만큼 여기 이 인버터의 딜레이 등등을 조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전압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 이런 스위치에서 여기 스위치가 하이에서 로로 갈 때 혹은 로에서 하이로 갈 때에 그 스위칭 노이즈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 게이트를 올릴 때 혹은 낮출 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에다 그리죠. 샘플링을 한다고 치면은 그때 여기 이 스위치를 양쪽을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고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신호를 이렇게 인버팅을 하는 거죠. 인버팅을 하면은 여기 클럭이 올라갈 때 이쪽 클럭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여기 내려가게 되면은 내려가면서 이쪽으로도 차지가 생기고 이쪽으로도 클럭 피드스루가 생기고 이쪽으로도 클럭 피드스루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만약 여기 사이즈가 W/L이라고 하면은 그때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에 전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차지나 클럭 피드스루가 클럭이 피드스루 됩니다. 그럼 그때 여기는 이쪽에 있는 TR은 이 방향으로도 차지 인젝션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차지 인젝션이 되죠. 그러면 두 개를 서로 두 인젝션된 차지들이 모조리 다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W per L 이었다. 그러니까 W per EL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분의 W per L이죠. 그러면은 이쪽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지들이 요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로 W over L만큼의 차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차지가 주입이 됐으면은 이쪽으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쪽에서도 2분의 W over L, 이쪽에서도 2분의 W over L 해가지고 토탈 2분의 W over L per L 곱하기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 2배 해가지고 이렇게 W over L만큼의 차지가 보상되는 차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아무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묶여 있어요. 그 스위치가 이건데 스위치가 이쪽을 묶어 놓은 거예요. 스위치가 열리는 이 스위치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양쪽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더미 스위치예요. 하지만 이제 이 더미 스위치의 게이트를 서로 반대 방향 인버팅된 클럭으로 구동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더미 스위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더미 스위치가 앞에 이 메인 스위치의 스위칭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클럭 피드 스루나 차지 인젝션 되는 양들을 서로 보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스위치의 전압 레인지를 넓혀주기 위해서 NMOS는 낮은 전압 용도, PMOS는 높은 전압을 잘 전달시켜주는 용도다. 그러면은 PMOS랑 NMOS를 같이 쓰면 되겠죠. 그쵸? PMOS랑 NMOS를 같이 쓰고, 그러니까 한쪽은 PMOS 스위치, 한쪽은 NMOS 스위치를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 혹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비 모양이죠.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나비 모양 그래서 버터플라이 게이트. 버터플라이 게이트 혹은 트랜스미션 게이트. 라고 부릅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CMOS 스위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모든 전압 범위에서 그라운드부터 VDD까지의 모든 전압 범위에서 전압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NMOS를 온시키려면은 전압이 올라가야 되고, PMOS를 온시키려면은 전압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 두 개에서 이쪽으로 NMOS가 이 오차를 스위칭 노즐을 주입을 하면은 PMOS는 빼가고, NMOS가 빼가면은 PMOS는 주입하는 식으로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쵸? 물론 이제 그 스위치 하나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 스위치를 구동하는 클럭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위상의 반대 위상의 클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긴 하지만 정말 거의 전체적인 회로 사이즈는 영향이 없을 정도로 인버터 하나 정도 추가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CMOS 스위치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컨셉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플링을 할 때 단순한 구조의 샘플러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그때 이 바텀을 이 캐패시터의 탑하고 바텀을 봤을 때 바텀에다가도 스위치를 하나를 더 두는 거죠. 스위치를 하나 더 두고서 이 스위치가 이제 사실 여기 이 스위치가 닫힐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가 V인이면은 닫히고 나면 여기가 Vout이라고 하면 V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 스위치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V인, 여기가 이제 여기가 스위치의 클럭, 그리고 그때 Vout은 여기 이 시점에 스위치가 닫히는 순간에는 한번 튀었다가 다시 유지가 돼요. 그러다 스위치가 열리는 순간이 문제죠. 여기 스위치가 닫혔다가 열리는 순간에 여기 스위치가 열리는 순간에 여기에서 차지를 뺏어가요. 그쵸? 열리는 순간 차지를 뺏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이런 노멀한 경우에는, 컨벤셔널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스위치를 뺏겨가지고 이 값보다 약간 떨어진 값이 이렇게 이만큼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다 스위치 하나 더 둬요. 더 두고서 이 스위치는 닫혀진 상태에서 여기를 열어요. 아래쪽 스위치를 먼저 열면은 여기 이 탑 전압은 일단 아래쪽 스위치를 열게 되면은 여기 탑 전압은 원래 V인과 똑같은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그라운드였고 여기는 원래 지금 그라운드였는데 그라운드에서 스위치를 먼저 열어요. 스위치를 먼저 열고서 그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그라운드 상태고 스위치를 열어서 이제 플로팅 상태가 됩니다. 플로팅 상태에서 이쪽을 또 열면은 그때는 이쪽으로 전압 패스가 그 전류 패스가 이미 아래쪽 스위치 끊겨 있으니까 아무런 패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스위치를 먼저 열고 위쪽 스위치를 열어주게 되면은 아무런 그 차지 인젝션이나 클럭 피드 스루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아래쪽에다 스위치를 먼저 두고서 이 스위치를 조금 더 먼저 열어요. 아래쪽 스위치를 먼저 열어요. 먼저 열게 되면은 샘플링으로 인한 오차가 거의 사라지게 될까? 아니 그 샘플링 시에 발생하는 클럭 피드 스루나 차지 인젝션 같은 스위칭 노이즈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킴을 바텀 플레이트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성능 ADC 등등을 구현을 할 때, 더 하이 레졸루션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컨셉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흔히들 그 샘플 분석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우선 입력 신호가 있으면 이 입력 신호를 훼손하면 안 되니까 입력 신호 버퍼링을 한번 하겠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샘플 앤 홀드를 합니다. 샘플 앤 홀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신호를 그냥 바로 내보내주기에는 이렇게 들어봤을 때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죠. 그쵸? 특히나 DC에서는 거의 오픈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DC에서는 거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무한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버퍼링을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더블 버퍼드 샘플 홀드 서킷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굳이 OP앰프를 두 개씩이나 쓸 거면은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이렇게 여기 출력을 앞쪽으로 요렇게 묶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제 여기 그 원래 이 OP앰프 하나의 옵셋일 앞에서는 얘 옵셋하고 얘 옵셋을 두 개를 다 겪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이쪽에 있는 옵셋이 앞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치 거의 OP앰프 하나 정도의 옵셋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옵셋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샘플 앤 홀드 앰플리파이어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샤라고 부르기도 하고 샘플 앤 홀드 앰플리파이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파이1하고 파이2가 서로 이제 이런 식의 그 논 오버래핑 클럭 앞으로 이제 이런 용어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논 오버래핑 클럭은 이제 그 두 개의 클럭이 서로 겹치지 않아요. 뭐가 겹치냐면 하이인 구간이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는, 즉 파이1이 하이일 때는 파이2는 항상 로우죠. 파이2가 하이일 때는 파이1은 항상 로우입니다. 이렇게 논 오버래핑 클럭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1이 하이일 때는 여기 닫혀 있어요. 닫혀 있고 그리고 여기도 파이1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게 되면은 그때 지금 여기 전압은 VI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전압은 지금 여기 여기가 닫혀 있고 지금 파이1 닫혀 있어요. 닫혀 있으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는 버추얼, 이제 OP앰프의 버추얼 그라운드를 일단 생각하기 쉽게 그라운드라고 합시다. 여기도 그라운드 혹은 뭐 이제 인풋 커먼 모드, 그리고 파이1이 닫혀 있으니까 일단 그라운드라고 하면 여기 CH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아무런 전압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CS에는 지금 VI 그라운드랑 VI 플러스 그라운드랑 VI 마이너스 만큼의 전압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CS에 이제 파이1 페이지에서 전압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파이2 페이지로 가면은 여기가 닫혀요. 닫히게 되면은 그때 닫히고, 그 다음에 파이1은 여기 끊겨 있고 여기가 묶여 있고요. 여기가 끊겨 있고 여기가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지금 여기를 닫으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묶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묶여 있게 되죠. 여기는 이제 실제로 묶인 건 아니지만 버추얼 그라운드에 의해서 묶이게 되죠. 그럼 그때 원래 CS에는 원래 여기 CS 플러스랑 CS 마이너스에는 VI만큼의 전압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CS 곱하기 VI만큼의 차지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CS의 양단에 아무런 차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럼 이 차지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는 차지고 그때 여기 양단에 유도되는 여기 양단에 발생하게 된 전압은 Q는 CV니까 V는 C분의 Q고 그때 여기 C가 CH죠. CH로 들어오는 Q가 CH분의 CS 곱하기 VI 만큼으로 돼가지고 VO가 CH분의 CS 곱하기 VI, 물론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인버팅이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을 이제 파이1 구간에서는 샘플링을 하고 파이2 구간에서는 홀드를 하면서 같이 증폭도 함께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샘플 앤 홀드 앰플리파이어 샤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랙 모드 파이1 페이지 그리고 이제 홀드 모드 파이2 페이지에서의 전압전류 관계식들을 풀어놓은 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회로에서 이제 약간만 바꿔주면은 약간 바꿔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캐패시터 하나만 쓰고서 파이1 페이지에서는 여기를 닫아가지고 CS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서 그러니까 여기 CS 파이1을 풀고 파이2 닫으면은 여기 전압이 이렇게 플리버라운드 해가지고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버퍼로 논인버팅 버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논인버팅 샘플 홀드 앰플리파이어도 종종 사용하는 회로가 되지요.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샘플 홀드 앰플리파이어들을 살펴봤고요. 이 샘플 홀드 앰플리파이어는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스위치 디자인입니다. 스위치 디자인 할 때 스위치의 온저항과 스위칭 시에 발생하는 스위칭 노이즈들, 클럭 피드 스루와 차지 인젝션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호들을 잘 샘플링하고 앰플리파이 할 것이냐가 이 샘플 홀드 회로의 기본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호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업에서 하고 있는 플로우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배우고 그걸로 OPM 풀 만들어 봤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샘플 홀드하고 레퍼런스 회로들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신호들을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가져올 준비가 된 거고 이제 컴퍼레이터를 가지고서 이 신호들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비교가 됐으면은 이제 기본적인 빌딩 블록들은 다 갖춘 게 되고 그 뒤에 이제 ADC, DAC, PLL, DLL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더 복잡한 회로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컴퍼레이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